정면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그 대의원님들 그 워크숍 하는 자리에 일파만파 홍보할 시간을 좀 주신다 그래가지고 청첩전 얘기입니다. 가볍게 홍보만 하고 가자. 그러니까 뭐 국민TV 조합원보다는 일파만파 대표이사의 활동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당신이 와서 도대체 국민TV에다 무슨 짓을 할 건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준다. 그래서 좀 방향을 설해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파만파 홍보가 우리 국민TV의 어떤 지향이나 활동 방향하고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국민TV와 일파만파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용가리 통편 뉴스라고 아세요? 네. 옛날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트위터 계정. 용가리 통편 뉴스 줄이면 YTN이잖아요. 제가 2010년부터 11년 그 사이에 트위터 초기에 뭐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 뭐 겉을떠도 안 보던 그 시절에 용가리 통편 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뭘 했냐면 하루에 한 20건 정도씩 뉴스를 골라서 막 올렸어요. 뭐 노종면이라고 밝히지 않았고요. 그때도 물론 제가 아주 유명한 해직 기자였지만 그냥 용가리 통편 뉴스라는 계정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트위터에다 뿌렸어요. 그때 초기 한 두세 달 만에 팔로워 수가 한 5만 정도 되고 지금은 그 이후에 한참 그 기세를 올릴 때는 거의 10만 가까이 그 계정 팔로워가 늘었는데 그때 했던 일을 자동화한 게 일파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뉴스를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것들 중에서 뉴스가 되겠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퍼뜨리는 일, 그걸 트위터에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일이에요. 트위터 사용하고 계시고 페이스북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한 건이든 10건이든 한 달에 한 건이든 뉴스 골라서 올리시죠. 뭐 사이사이에 뭐 그 음식 사진도 찍어 올리시고 여행 사진도 찍어 올리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언론에 관심이 있고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이 뉴스 꽂혔다라고 생각하면은 올립니다. 뭐 자기 자랑하려고 올리시나요?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SNS가 이렇게 꽃피었다고 생각해요. 나도 뉴스를 좀 전해보자. 내 시각으로 골라낸 뉴스를 단 한 명이 보더라도 뭐 조국이나 김용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야 뭐 한 번 올리면은 뭐 수만 명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올리면은 10명이 볼 수도 있고 뭐 한 두세 명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SNS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미디어가 된 겁니다.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용가리 통편 뉴스였어요. 제게는. 그때 저 혼자 제 잘난 맛에 막 뉴스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리트윗 해주고 그래서 우쭐했던 게 아니라 그때 용가리 통편 뉴스 출범 선언문이라는 것을 제가 발표했어요. 용가리 통편 뉴스 이름이 좀 웃기잖아요. 근데 하는 일은 웃기지 않다. 그냥 뉴스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포털에서 안 보여주는 뉴스. 이 조중동이 쥐고 있는 신문시장, KBS, MBC가 가지고 있는 방송시장, 여기서 소외되는 뉴스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팔로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0명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뉴스 고를게요. 저 하루에 8시간씩 그 해직 기자가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도 하고 찜질방에서도 하고 밥 먹다가도 하고 하루에 20건 전후한 뉴스를 매일매일 평일에는 근무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누구도 얼마 안 줬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미디어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1000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한 200~300명 정도 모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런 거죠. 긍정적인 의미의 시발단. 시발단이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손가락 혁명군 나와 있죠. 비슷한 일들을 그때 이미 했던 거예요. 제가 깃발을 들었고 한 200~300명이 모여주셨고 제가 기사를 올리면 동시다발적으로 리트윗이 팍팍 돼요. 그때 트위터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회수 선생. 그때 이미 팔로워가 100만이 넘었는데 그분이 올린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의 뉴스 파급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통계내는 트위터 매체 영향력 통계내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용가리 통편 뉴스가 상위에 랭크되곤 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때 도와주신 용가리 통편 뉴스의 서포터즈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시작해요. 이른바 천인 미디어라는 걸 구성합니다. 천인 미디어는 뭐냐? 진짜로 1000명 채워서 1000명이 SNS 공간에서 뉴스를 유통시키자. 뉴스 유통 조직 천인 미디어를 기획을 해요. 그런 기획을 하던 와중에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으로 올라가고 저는 국민TV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 구상들은 당장 제가 시도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제 준비하는 단계를 거치다가 제가 정신적으로 좀 혼미해지는 시기를 겪으면서 못하나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 말부터 2015년 꼬박 1년 동안 저는 언론인으로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지낸 시기가 1년 있었는데 그때 사실 이 천인 미디어에 대한 꿈을 거의 접을 뻔했어요. 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문성근 씨 아시죠? 그분이 2015년 가을에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보자 그러지? 하고 인사동 그 막걸리 집에 가서 뵀습니다. 시민의 날개라는 생활정치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 미디어 담당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셨어요. 제가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은 하나, 뜻은 비슷하나 다르다. 나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다. 얘기가 여기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문성근 씨가 그건 알았고 그러면 그냥 당신이 뭘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 얘기를 편하게 술 먹다가 했어요. 천인 미디어 얘기를. 그랬더니 시민의 날개 안 와도 되니까 그거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사실 저는 천인 미디어를 국민TV에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기획되던 단계에 이제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다른 일을 놓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문성근 대표와 몇 번 더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만나서 가능한지를 타진해 본 결과 가능하겠다. 그래서 시민의 날개에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을 붙였죠. 시민의 날개 혼자 이름으로 하는 거는 내가 부담스럽다. 이게 언론계 전반에 그러니까 언론 운동을 하는 언론 단체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로 내가 기획을 하는 것을 당신이 오케이를 한다면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조건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일파만파는 주주가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민의 날개, 미디어오늘, 국민TV, 자유언론실천재단, 그리고 민원연. 이렇게 5개 단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 운영 프로젝트입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프로젝트이고 언론 운동이고 언론 사업이에요. 여기에 국민TV가 왜 지분을 갖고 들어와 있나? 제가 설득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지분의 일부를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분이 있어요. 제 지분을 국민TV에 일부 줬어요. 그래서 국민TV가 공식적인 일파만파의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국민TV와 함께 일파만파에 올라오는 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어요. 우리 김용민 국장께서 기획하고 계신 편성이 런칭되는 그 시점을
맞춰서 이 새 프로그램이 국민 TV 프로그램으로 런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파만파 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페이스북에다 뭔가를 올리고 오셨을 수 있어요. 트위터에다가 뉴스 하나 올리고 오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상황을 누군가는 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뉴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일파만파는 여러분 계정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들, 그것이 글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다 뉴스라고 봅니다. 여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일파만파의 페이스북 친구들, 저희는 시민 편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3,700분 정도예요. 이 3,700명 계정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일파만파 프로그램이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일파만파의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무슨 음식 사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했어요. 그럼 그게 뉴스로 선별돼 올라와요. 뉴스 가치가 없으면 관리자가 삭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그렇게 일파만파라는 시스템은 일반 시민들이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는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 뉴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아까 용가리 통편뉴스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용가리 통편뉴스의 기사들은 누가 고른다고 했어요? 제가 고른다고 했어요. 제가 골랐어요. 퍼뜨려주는 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했어요. 일파만파는 고르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아요. 저는 일파만파의 대표이사고 관리자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가 업데이트되는 시각에 올라오는 기사들 중에서 뭐 선정적인 게 혹시라도 있으면 걸러내고, 제목이 안 달린 게시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제목 붙여주고, 사진 빠진 거 있으면 사진 올려주고, 이런 기본적인 관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선별하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아요. 뉴스는 오로지 3,700여 명의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 그 시민들이 선택한 뉴스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렴풋이나마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선별되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이 고른 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고른 뉴스를 가지고 뉴스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국민TV랑. 진행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일파만파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본 게 11월 14일부터예요. 그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공개가 됐고, 뭐 기능이 뭐 제 기대에도 못 미치니까 여러분들 기대에 많이 못 미칠 겁니다. 뭐 UI, UX, 사용자 편의성 얘기하잖아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이건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의미 있는 것은 뭐 기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 편집단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페이스북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추출했을 때 그 뉴스를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굉장히 두렵죠. 제가 연초부터 이런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시민들이 뉴스를 고른다. 제가 고른 거면 차라리 괜찮아요. 노정면이가 골라낸 뉴스 별거 아니네. 이건 괜찮은데, 야 니네 몇천 명이 고른 거라며. 뭐야 이게 뉴스야? 이럴까봐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뉴스 좋습니다. 일파만파에 올라오는 뉴스들은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냐, 뭐가 올라오길 괜찮다 그러냐, 일단 달라요.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들하고 매일매일 저희가 비교를 해보거든요. 포털에 들어가시면 일파만파에 올라오는 기사들하고 비교를 해봐요. 저는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거의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뭐 개떼같이 박근혜를 물어뜯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 차별성이 없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했는데 다르긴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하나, 듣도 보도 못한 매체들이 튀어나옵니다. 듣보잡 매체가 튀어나와요. 어디에? 일파만파에. 여러분 스토리 369 알아요? 네. 근데 그거 혹시 포털에서 보세요? 아니요. 포털 기준으로는 듣보잡이에요. 포털에 서비스가 안 되는 것들은 듣보잡인 거예요. 걔네들 기준으로. 저는 일파만파를 하면서 스토리 369를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혹시 CNB 저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제 일파만파의 주요 뉴스로 선별돼 올라온 게 CNB 저널에 올라온 칼럼이었어요. 보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매체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이미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주면 그게 설사 이름 없는 매체의 것이더라도 같이 공유합니다. 공감해 주시고. 설사 조선일보의 기사라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주면 보시더라고요. 조중동 기사도 심심찮게 올라와요. 꼭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사를 생산하는 애는 주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한 기사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요. 칼럼 같은 것도 쓰고 총평도 쓰고 하잖아요. 뭐 기사에다가 붙이는 글도 있지만 그냥 본인들이 직접 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같이 일반인들이 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쭉 써요. 그런데 좋아요가 많이 붙고 많은 분들이 공유했잖아요. 그럼 바로 일파만파에 올라옵니다. 바로 선택돼서 올라와요. 자, 그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직접 쓰는 글이 일반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죠. 일파만파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김용민 국장이 오늘 엊그저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국민TV에 오랜만에 처음 출근해서 겪은 생각, 했던 생각들 쫙 정리해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보신 분? 페이스북에다 글 쭉 이제 항목별로 정리해서 올렸죠. 정시 15를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4분 16초에 15를 하겠다.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으로 15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른바 이제 방침들을 썼어요. 그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선별돼 올라왔더라고요. 일파만파에 우리 뉴스 포털 들어가면 뉴스 보듯이 뉴스로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런 게 바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매체가 김용민 씨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라고 또 기사화되죠. 문재인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기사화되죠. 일파만파는 기사화되기 전에 잡혀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사화된 다음에도 여전히 중요하면 또 잡혀 올라와요. 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결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무엇이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포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순실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는 언론인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불과 넉 달 전에만 해도 그 뉴스 쓰려면 기자들 목 내걸고 써야 됐으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가십이에요. 제가 그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전혀 쓰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한마디로 개나 소나 써도 문제가 안 생기는 아주 안전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에 도배가 되고 있죠. 저희가 포털에 올라오는 상위 랭킹, 특히나 1위부터 10위 사이에는요 80% 정도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관련 기사들이에요. 제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을 느껴요. 메인에 그런 기사 하나 올라올까 말까 했던 포털이 지금은 탑 10이 모조리 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예요. 일파만파도 그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포털 상위 랭킹에는 없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기사들, 개헌에 관련된 기사들, 정계 개편에 관련된 기사들,
이런 것들이 포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요. 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기사를 생산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연예 기사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정계 개편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이슈, 또 대선 후보의 동정에 대한 어떤 입장에 관한 그런 기사들은 눈치 보고 의도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일파만파에는 그런 기사들이 마구마구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 편집, 시민 집단 편집의 결과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면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재밌겠다. 의외로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뉴스가 선별돼 올라오는 과정을 이렇게 짚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를 누가 골라냈는지 들여다보면 더 재밌어요. 일파만파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드로이드가 있는 분들은 그 구글 플레이 가서 일파만파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좀 그러니까 그냥 웹으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www.crowdpapa.com crowdpapa.com 네, 글로 접속하시면 일파만파를 보실 수 있어요.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웹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파만파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 예, 고맙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접속하는 동안에 참 공개적으로 말 못할 일, 부끄러워서 말 못할 일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제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기본적인 거는 제가 제대로 잘 가늠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해달라고 하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이용자들한테 민원 있잖아요. 항의 문자를 받으면 제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게 아직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한 보름 전쯤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 업체랑 정리하자. 뭐 소송을 하든 분쟁을 하든 그런 부담이 있어서 계속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정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이런 그 정산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게 조만간 끝날 것 같고, 넘겨받아서 저희가 독자 개발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독자 개발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뭐 기능이 많이 불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조금 적응하시면은 그냥 사용할 만은 한데, 좀 더 때깔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려서 그게 좀 속상한 거거든요. 다 접속하셨나요? 네. 보면 뭐 일반 뉴스 플랫폼이랑 다르지 않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랭킹, 여기 보면 옆에 랭킹이라고 있어요. 랭킹 한번 가보세요. 랭킹 터치하시면 지금 1위 기사가 뭡니까? 문재인이죠. 이거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 보죠. 제목 밑에 여기 짧은 글이 있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 치고 온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바쁘신 분들 딴 거 보시 뭐 본문 다 보기 어려우니까 요지만 보시라고 정리해서 올린 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동화되면 이건 없죠. 관리자가 이런 서비스는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댓글 같은 게 있죠.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김용민 국장이 이 문재인 대표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 걸린 거예요.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밑에 윤가피 씨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 떠 있는 것들은 댓글이 아니에요. 이거 보시고 나는 댓글 어디다 쓰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댓글이 아닙니다. 이건 이 기사를 또는 이 콘텐츠를, 이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분석하는 그 시간에 올렸던 사람들의 본인 페이스북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누구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글을 한 줄 써서 해당 뉴스나 기사를 공유하죠. 그걸 찾아내서 재조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SNS 글이 바로 걸려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기사가,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쓴 글이 또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렇죠? 기사화 되기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김용민 씨가 뭐라고 썼어요? 문대인이라고 썼죠. 이런 거를 물론 댓글에도 이런 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기존 기사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것과 내가 이 뉴스를 골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면서 쓴 글은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일파만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700명 시민 편집단 중에서 해당 뉴스를 선택하신 분들의 생각 또는 이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여기 함께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냥 전문 볼래, 원문 볼래 그럼 맨 밑에 가셔서 원문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2등은 뭐죠? 주진영이죠. 네. 이거 뭐 제가 오늘 설명해 하려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공유한 글이 기사가 올라와서 들어가 보시면 역시 제목 밑에 짧은 글이 있어요. 이 원문은 보니까 꽤 길어요. 그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의 인터뷰인데 꽤 길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기사 소비하시는 패턴이 제목 보고 요약문 보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데 언제 다 들어가서 봅니까? 꽂히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이 뉴스를 누가 올렸다고 돼 있어요? 네, 우리 미협의 전 이사 최동석 전 이사께서 패친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 뉴스를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 일파만파 프로그램이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박정식이라는 분도 올렸고 장경숙이라는 분도 올렸고 이 김학수씨라는 분은 엄청나게 길게 쓰셨네. 아예 뉴스를 다 퍼다가 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올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일파만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몇 분 남았죠? 네. 예? 예, 잠깐만요. 그 랭킹 옆에 짱이라는 게 있어요. 짱 한번 가보세요. 아, 그래요? 오, 여기 와 계세요? 나누셨고, 예, 그러시구나. 이거는 짱은 뭐냐면 시민 편집장. 그러니까 3,700명 시민 편집단 중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뉴스를 올리신 분들이 이렇게 잡혀오잖아요. 우리 시스템에 많이 잡힌 분들.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눈이 밝다는 거죠. 이분들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뉴스를 올리면은 일파만파에 걸려 들어올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걸려들 때마다 저희가 점수를 드리거든요. 그 점수가 합산돼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지금 최근 업데이트에서 1등은
전범수 씨라는 천범수 씨. 그다음에 2등이 이일표, 3등이 최동석. 그다음 오늘의 편집장. 오늘 그 업데이트된 것의 합산. 역시 천범수 씨, 그 미협 조합원이래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2등은 전 미협 이사하셨던 김정란 교수, 3등은 조국 교수. 종합순위 보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가 1등이고요. 점수를 보니까 아주 독보적인 1등이더라고요. 2등은 김정란 교수, 조국 교수가 4등이고요. 옆에 그 다음으로 가면은 문성근 씨가 8등, 그다음에 최경련 우주스타파 기자가 10등.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이렇게 이 짱이라고 순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터치해서 가보세요. 그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이걸 왜 보여주냐? 이렇게 뉴스 보는 눈이 밝은 시민 편집 위원급. 일반 회사에는 보도국장이 있고 무슨 부장이 있잖아요. 시민 편집단에도 뉴스 보는 눈이 밝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영향력이 커지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 기사를 그냥 아예 타임라인 들어가서 볼래. 친구가 아니어도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조국하고도 친구고 고재열하고도 친구고 노정면하고도 친구야. 여러분들 뉴스피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기사만 올라오는 거 아니죠. 이미 페이스북 한다 그러면 최소 몇백, 많은 분들은 몇 천씩 친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뉴스피드에서 뭔가를 본다는 거는 우연히 걸리면 보는 거예요. 근데 일파만파는 엑기스를 모아줍니다. 프로그램이. 믿을만한 프로그램이. 노종면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노종면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얘기가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로그인은요, 그 페이지 상단에 여기 석삼자 있죠. 요거 누르시고 로그인 버튼을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쓰고 비밀번호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여신 김에 회원 가입까지들 하시죠. 네. 제가 오늘 그 오후 업데이트 담당자가 저였는데 그걸 저희 직원한테 맡기고 맡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일파만파 최전위 전사 100명을 확보해 가겠다. 여러분들 여기 기사 제목 옆에 보면은 화살표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1000포인트씩을 드립니다. 그 1000포인트를 가지고 화살표를 오르락 내리락 가지고 노세요. 내가 원하는, 내가 꽂힌 기사 1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1000포인트 중에 한 200포인트만 쓰셔도 1등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왜 하게 하냐? 여러분들이 소비하면서도 평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원하는 기사 탑에다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 1000포인트 다 쓰고 나면 포인트 벌어야죠. 포인트 버는 방법 쉽습니다. 기사 하나 공유하면 10포인트씩 드려요. 공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페이지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은 공유하는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면 여기 공유 채널들이 나옵니다. 다른 일반 사이트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채널을 만약에 트위터다. 트위터를 누르면 이렇게 기사 제목하고 링크가 붙어서 떠요. 여기서 그냥 공유만 하시면 10포인트 드립니다. 그런데 저 아이폰 앱이 아직 안 나와서 그 아이폰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를 접속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따따따.proudpapa.com. 여기는 이게 이제 앱용으로 개발된 거라 웹페이지에서 공유 기능 일부가 지금이 아니고 그건 앞으로도 그거는 제약이 있어요. 아마 페이스북이 공유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신 분들 공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평가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일파만파 국민TV가 함께 만드는 시민의 뉴스로 만드는 뉴스 프로그램 기대 많이 해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